창문 너머로 산 능선에서 조그만 산 하나가 다시 겹쳐서 보일 때 그거를 이제 어깨 너머로 보이는 산이라 해서 전문 용어로 규봉, 쉽게 얘기해서 도적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특히 동북 쪽에 있는 산이면은 절대 이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관을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보이는 집은 당장 진짜 이사를 딴 데로 가시든지, 호랑이는 이제 삼재를 쫓아주고 용구림은 이제 오복을 수레에 싣고서 복을 불러드린다 해서 청룡백구로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학의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광운대학교에서 그러니까 경영대학원 풍수지리 교수를 한 3년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통풍수지리 연구회 회장을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풍수명인이라는 대상을 서울시장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명인이 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서울시장이 풍수명인 받은 분은 단 한 명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책을 많이 썼는데 1975년도에 정통풍수의 이론과 방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풍수의 어떤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립을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양택론으로 복을 부르는 풍수 이야기도 썼고, 또 소설 대명당, 여기 보시는 이 소설 대명당, 이것도 제가 소설적으로 다 썼고, 그 다음에 꿈 해몽을 비롯해서 사서삼경 번역까지 아마 토탈 17권인가 이렇게 저서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70년도 이후부터는 그냥 모든 강의를 접고 그냥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상담만 해드리고 있는 그런 현재 제 근황입니다. 좋은 집터란 사실 좋은 집터는 이제 참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는 동서남북의 신이, 그 신 지키고 있는 신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지키고 있는 신들이 그거를 사신상응지라고 해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고 청룡이 있고 백호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집터를 감싸주고 있을 때 앞에는 넓은 도로가 인접해 있고 또 옆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그 집터를 빙 둘러 감싸고서 그 환유, 즉 감싼 자체를 환유를 했다고 그러는데, 허리를 이제 이렇게 두르고 갔다 해서 그런 집터가 이제 제일 좋은 명당터고, 거기에서 출입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출입문 자체가 항상 남양집에서 동쪽이나 동남쪽 아니면 남쪽으로 문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터가 이제 제일 좋은 터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사는 집이 얼마만큼 좋은 터인가를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것보다는 내가 맞춰서 꾸며나가는 겁니다. 그 터에다가.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 때 처음에 땅을 살 때부터 그러면 이 땅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산맥이 쭉 내려와서 그 밑에 평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샀을 때 도로가 인접이 돼 있느냐. 그러면 도로가 인접돼 있을 때 문을, 그러면 건물을 남향으로 앉혔을 때 동쪽으로 출입문이 들어갈 수 있느냐, 동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모든 그 여건을 딱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꾸며나가는 조건이니까 내가 띠가 무슨 띠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신자진 하면은 잔내비띠와 쥐띠와 용띠고, 인옷을 하면은 범띠와 말띠와 개띠입니다. 그럼 그 6개 띠는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책에서 한번 동사택과 서사택을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동사택이나 서사택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제가 책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쉽게 남양집에서는 6개 띠, 쥐띠, 잔내비띠, 용띠, 말띠, 범띠, 개띠, 이렇게 6개 띠가 남양집을 택하면 더욱 좋다. 이때 문은 동쪽으로 아니면 동남쪽으로, 그 다음에 남쪽, 최후에 가서는
북쪽 이렇게 네 곳으로다가 문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여건을 하나하나 제가 그 터를 살 때부터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게 한 70% 정도가 그 좋은 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주변 여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교통이 얼마만큼 좋으냐, 아니면은 이 집터가 어떤 집터에서 가까운 근처에 사당이나 묘비 같은 비석이 있느냐, 아니면 뒤에 큰 산수가 써져 있느냐, 아니면은 이 물 같은 거에 수질은 좋으냐, 또 아이들 학교는 얼마 근처에 떨어져 있느냐,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서 내가 그것을 거의 이 조건이면 괜찮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한 97, 8%만 되면은 나하고 맞는 좋은 필터, 복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집터란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꾸며서 맞춰가는 것을 택해야지. 지금 현재 뭐 이 대한민국 땅이 다 개발되어 있고 좋은 산은 가운데만 뭐 큰 산만 남아 있고 야산 같은 다 개발돼서 다 신도시로 변해 있기 때문에 좋은 집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집터는 대한민국에 한 몇몇 곳뿐이 안 돼요. 아무리 찾아다녀도 제가 전국을 다 누비고 다녔어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터를 좋게 꾸미는 것이 제일 좋은 집터가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적으로 이런 집에서 살아라 하고 추천이 될 만한 거는 쉽게 얘기해서 풍수적으로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유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문 너머로 뭐 이렇게 산이 보이거나 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산 능선에서 이렇게 조그만 산 하나가 다시 겹쳐서 보일 때 그거를 이제 어깨 너머로 보이는 산이라 해서 그것을 규봉이라고 이제 전문 용어로 규봉, 쉽게 얘기해서 도적봉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특히 동북 쪽에 있는 산이면은 절대 이사를 가지 말라는 거. 그럼 왜? 동북 쪽은 하늘이 내려주는 철록수, 그러니까 녹과 물을 내려주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방위이기 때문에 동북 쪽에서 오는 그런 물을 해치는 아니면 도적봉이 있을 때 그 도적이 모든 집에서 자꾸 내 재산을 뺏어간다든가 분쟁이 일어나서 내 재산이 흩어진다거나 막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큼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터가 자기하고 맞는 거를 항상 이제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터는 온화한 데가 있고 좀 냉기가 이렇게 도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를 내가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할 때 그 집에 들어가면은 이 집이 참 나한테 온화하고 좋다. 그 다음에 너무 냉기가 나고 머리끝이 진짜 쭈삣쭈삣하고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거기는 반드시 수맥이 흐르든지, 그러니까 맨 밑에 터 다지게 할 쪽에 뭐 건축 폐자재를 넣었다든가 막 돌 같은 걸 그냥 삐쭉삐쭉한 막 바위 같은 게 아니고 그 모서리가 많은 이런 거를 막 갖다 메꿨다든가 이런 그 잡석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남이 무덤 자리에다가 묘를 썼다든가 아니 집을 졌다든가 하면 그런 데서 그 오는 기가 벌써 느껴집니다. 그럴 때 그런 집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온화한 느낌을 느끼는 그런 터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따르면 나한테 진짜 좋은 복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가는 집은 굉장히 많은데요. 현관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은 뭐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앞에 절벽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사찰이 있고 뒤에 묘지가 있고 이런 집부터는 택하면 잘 안 됩니다. 사찰 근처도 가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찰이 말고 사당이나 옛날에 무슨 서원 같은 거, 이런 근처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그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집은 좀 음기가 자꾸 찬다고 그럴까, 그런 터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터가 좋아도 그쪽에 집은 안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관에서는 들어갈 적에, 현관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들어갈 때 첫 이미지를 주는 곳이 현관이에요. 그래서 현관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다가 대목을 놓는다거나 저 수석 같은 것도 빼쪽빼쪽한 그러니까 그 돌이 있는데 아주 그 날카롭고 예리한 돌 같은 거는 놓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애기들 이렇게 드나들 때 찔릴 수 있는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가시가 있는 거, 아니면 그 대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문 앞에도 대추나무라든가 이런 거 가시 있는 나무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출입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전면에 거울이 보이는 그런 그 집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거울에서 나의 기운, 들어오는 기운을 다시 반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 집이 안 좋고, 내가 그 집안이 이제 불화가 자꾸 나면서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우고 애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집에 그러니까 안옥함을 느끼지 못하고 밖으로 자꾸 돌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거울을 앞에 정면에 보는 거고요. 그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거실에 이제 그 놓는 어떤 그 물건 같은 거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소콧뚜레 같은 거를 뭐 부자대라고 해서 거실에 갖다 걸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소콧뚜레는 될 수 있으면 부엌 쪽에 갖다 걸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관을 들어가면서 정면으로 부엌이 보이는 집은 당장 진짜 이사를 딴 데로 가시든지, 아니면 부엌이 안 보이게끔 어떤 커튼을 쳐가지고 아니면 칸막이를 해서라도 그 부엌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그 탁자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는 그 물건들 중에서 용 같은 거는 참 좋습니다. 용은 이제 여의주를 무는 거는, 여의주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항상 술에 싣고 들어오도록, 오복을 싣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용 같은 형상이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북이 같은 거는, 거북이도 엉금엉금 등에다 뭘 싣고서 이렇게 복을 싣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도 하지만, 수명장수의 제일 첫 번째 치는 것이 거북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을 만약에 걸으신다면 벼가 누렇게 익어 있는 그림 같은 거는 정면 들어가면서 딱 마주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이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해바라기 꽃 같은 것도 그림에서나마 웃음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웃음으로 반겨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금붕어 같은 큰 잉어 같은 거가 놀다가 하늘로 탁 치솟아 오르는 그림 같은 거는 자기 명예나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욕망에서 그걸 걸어도 좋고, 또 닭 그림도 이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닭 그림은 정면에 들어가는, 현관에서 정면에 들어갈 때 보이면 닭은 발로다 이렇게 자꾸 해치기 때문에 재물이 흩어진다는 그런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닭 그림은 서재나 응접실 어떤 이렇게 측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가 제일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거실에서는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놓아두시는 데도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좋은 것만 놓으시는 데도 있는데, 맨 먼저 거실에 두면 안 될 거가 뭐냐면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 이런 어느 정면 앞에 보이는 데다가 도검류를 이렇게 층층이 자랑 삼아서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자랑하기 위해서 골프채 같은 거 앞에다가 쫙 세워 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주방에서도 이게 나오겠지만, 칼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부엌 칼이든 뭐든 보이지 않는 곳에다 그런 것이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이 출입구에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보면은 용 그림을 이제 좌측에 걸든지 우측에 걸든지 걸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또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데, 그건 참 좋은 그림인데, 될 수 있으면 들어가면서 좌측에는 용을 걸으시고 우측에는 호랑이를 걸으시면은, 호랑이는 이제 삼재를 쫓아주고, 용 그림은 이제 오복을 수레에 싣고서 복을 불러드린다 해서 청룡백호로 이렇게 갖다 걸어 놓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풍수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풍수라는 거는 첫 번째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음택과 양택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택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산소 땅에 묻을 때가 음택이고, 살아서 움직여서 내가 생활하는 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걸 이게 양택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테리어 풍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은 집, 건물, 실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 강물 유주가 항상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집터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지 남들이 절대 이걸 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하나 내 땅을 살 때부터, 집을 질 때, 그 다음에 무슨 가구를 놓을 때, 문을 낼 때, 설계할 때 이거 다 관여를 해가지고 내가 내 가게에 맞게끔 전체적인 걸 꾸며가서 딱 맞추면 그게 명당터가 되는 거지 남들이 절대 나한테 그걸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선현들이 말씀하시기를 남양집의 동문 하나를 얻으려면은 3대가 적선을 해야 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남양집의 동문 하나 얻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아무리 찾아다니면 그걸 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나도 살면서 진짜 적선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좋은 터, 좋은 집이란, 이건 내가 이거 구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절대 이게 우연적으로 구해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최근에 어디 그 카페를 한 3,000평 되는 곳을 큰 틀에서 설계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 설계를 해주면서 그 집은 원래 이제 한정식 집이었는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로 해가지고 야외 전경까지 처음에서 한 3,000평 정도를 과감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투자가 되니까 물어보겠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까마귀 떼처럼 몰려들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 자자오형에다가 동문으로 했지, 서문으로 뚫렸던 거 맞고 동문으로 했지, 전부 다 전부 풍수적으로 맞춰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자신 있게 아마 두고 보시면은 이 진짜 까마귀 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라 까마귀 떼처럼 모여듭니다. 벌써 한 2년 거의 됐는데 아마 평일에도 가면 찾을 데가 없을 정도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이 과학적이지 어떤 이게 미신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